현덕이 덕분에 돈 벌어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MBN골드 최현덕 매니저와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장 체크포인트 바로 들어보도록 하죠. 아유, 시장이 정말 왜 이런지. 아니, 좀 버텨서 올라 치면 또 한 번 빠지고 이유는 없어 보여요. 외국인 기관 자꾸 팝니다. 왜 팔아요? 네. 이유는 있는데 무슨 이유예요, 도대체? 인플레 문제도 있고 네. 또 지금 부채 한도 협상 문제도 있고 어느 정도 좀 해결된 거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한 절반 정도 해결됐는데 네. 절반 정도는 해결이 안 됐다. 그래서 항상 제가 시장 빠질 때 항상 뭘 말씀드리냐면은 이러이러한 이유로 빠졌고 이러한 이유로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데 오늘도 그 부분을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어제 제가 이제 지금 미국에서 일어난 일들을 한번 정리했었는데 그중에서 부채 한도를 좀 한 번 더 말씀드리려고 해요. 일단은 미국에서 지금 최근에 이 테이퍼링 관련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제가 악재 세 가지로 말씀드렸죠. 첫 번째가 테이퍼링, 두 번째가 부채 한도, 그다음에 세 번째 셧다운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일단 어제 이 셧다운 문제는 해결을 했습니다. 임시 지출 예산을 통과시키면서 셧다운 문제 해결됐는데 사실 이것도 12월 3일까지 늦춰놓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산안을 합의해서 통과시킨 것이 아니라 일단은 이럴 경우에는 임시 예산을 써서 당분간은 문제 없도록 하자라고 해서 그게 통과가 돼가지고 12월 3일까지 시간을 벌어준 겁니다. 원래 그게 아니었으면은 10월 1일부로 셧다운 되는 거였죠. 그래서 그 법안에 있어서 오늘 아침에 이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을 했기 때문에 요거는 12월 3일까지 시간이 있는 거예요. 자, 문제는 이거였는데 1.2조 달러의 규모 인프라 법안하고 3.5조 달러의 사회복지 예산 이게 지금 통과가 안 되고 있는 건데 공화당에서는 이거는 지금 뭐 하자라는 겁니다. 근데 3.5조짜리 복지 예산 같은 경우는 안 된다는 거고 바이든 대통령은 이걸로 인해서 최근에 떨어졌던 지지를 잡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그래서 이거로 지금 부채 한도 협상을 같이 하려고 하는 건데 공화당에서는 부채 한도 협상할 수 있다. 다만 이거는 안 된다.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협상이 안 되고 있어서 어제 부채 한도 협상이 안 됐고 결국에는 이제 10월 18일까지는 뭐 쓸 수 있는 자금이 있다 그래요. 근데 10월 18일 지나면 연방정부 자금이 고갈이 돼서 이제 미국이 이 디폴트를 선언할 수 있는 그런 결과가 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12월 3일까지 밀어놨기 때문에 큰 문제 없는 건데 이 부채 한도가 문제인 거거든요. 요것 때문에 빠지는 거고 또 지금 최근에 인플레 문제와 관련해서 중국의 전력난, 사실 중국이 아무리 우리가 과거에 좀 못 사는 나라였다 하더라도 지금은 G2 국가인데 그런 G2 국가에서 이제 전력난이 생기면서 뭐 정전되고 있고 하다 보니까는 인플레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고 그 인플레 우려감에 금리 인상까지 나오다 보니까는 오늘까지 좀 하락이 나오는 것 같다. 다만 이 부분은 무조건 해결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특히나 이 미국의 디폴트 같은 경우를 좀 말씀드려보면은 유럽의 다른 국가가 디폴트하게 된다면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 거고 전 세계가 뭐 어떤 여파를 해서 큰일 날 수가 있어요. 다만 미국이 디폴트 한다는 것은 미국은 달러를 찍어내 쓰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디폴트 한다는 것은 그렇게 심각한 일은 아닙니다. 어떤 정치적인 싸움에 있어서 잠깐 될 수 있어도 말 그대로 그냥 달러 찍어내서 돈 내면 되는 거거든요. 갚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 미국의 디폴트는 좀 다르다라고 본다면은 결국에는 지금 어떤 정치적인 문제가 좀 남아있긴 합니다만은 곧 해결될 수밖에 없는 사안인 것이고 어느 한쪽에서 양보를 한다고 한다면은 또 지금 바이든 같은 경우 양보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제가 볼 때는 오늘의 하락이 우리가 이제 앞으로 지금 제가 계속해서 에너지 관련주라든가 이 인플레 막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관련주가 올라갈 수 있는 모습 나와주고 있는 건데 그런 종목들을 또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기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떤 디폴트라는 무서운 단어 때문에 좀 매물도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럴 일 없으니까는 지금부터 오히려 좀 저가 매수에 나서면서 반등을 좀 준비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들어보니까 이유 없는 하락은 아닌데 그렇다고 새롭게 나온 또 악재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악재를 우리가 부침을 겪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다 알고 있는 악재인데 네. 계속 얘기 나오다 보니까 좀 불안한 거예요. 특히나 이제 이 금리 인상에 대해서도 파월 의장이 또 한마디 하다 보니까는 하나 보네 하는 거 다 알고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그런 부분이 좀 그 불안함감 나오면서 오늘 장중에 이제 미국 선물이 빠졌습니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빠졌고 다만 제 생각에는 주말 지나면서 어느 정도는 안정될 거로 보여지고 있고요. 안정만 되면 또 올라가는 거 금방 올라가니까 지금 그렇게 걱정할 때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희망만 드리진 않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봤을 때 어느 정도의 지수 조정이 나온 것 같아 보이기 때문에 이제는 좀 버텨서 희망을 가져보자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린 거예요. 조금만 더 힘내시고요. 현덕이 덕분에 종목 리뷰해 보도록 하죠.
덱스터가 네. 오늘 메타버스주의 날입니다. 이 시장 안에서도 메타버스주가 상승해서 저희가 잠시 후에 이슈의 재구성에서 또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네. 덱스터를 두고 그때 어떤 분은 요거는 대장주가 아닙니다. 보지 마세요. 그랬어요? 하시는 분도 있고 예. 이제 의견이 다양하니까요. 네. 근데 우리 최현동 매니저님은 덱스터가 차례가 올 겁니다라고 했고 네. 왔어요 오늘. 그러니까 워낙에 메타버스의 대장주기도 하고, 네. 저 이제 오징어 게임의 사운드를 공급하는 회사로서 그 자막까지 이제 캡처해서 보여드렸었는데, 자 오늘 급등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일단 오늘 메타버스 관련주 중에 하나가 리포트가 좋게 나오면서 상한가 들어갔고, 그걸 다 따라가고 있는 건데, 결국에는 지금 오징어 게임이 처음에는 그냥 열풍이었지만은 오징어 게임으로 어제 넷플릭스 주가가 또 신고가를 찍고 있고 넷플릭스가 이제 이 다음에 준비하고 있는 컨텐츠들 다 주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한국 컨텐츠가 뭐 그 위상을 뭐 더욱 높여가고 있고 그런 관점에서 뭐 오늘 컨텐츠 관련주도 올라가고 있는 거고 지금 이제 그 사운드에 참여했던 이 메타버스 관련주 이 덱스터까지 올라가고 있는 거죠. 일단은 목표가 16,000원 훌쩍 넘어서 뭐 목표가 넘어갔습니다만은 대장급의 종목이기 때문에 저는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다 봅니다. 다만 지금 많이 올라 있기 때문에 조정이 나온다면은 다시 한번 매수 좀 보자 말씀드리면서 결국에는 모멘텀이 강한 종목들은 시장이 좀 안정됐을 때 크게 올라가기 마련이거든요. 오늘 준비한 종목도 이 모멘텀이 강한 종목 확실하게 재료가 나올 거 준비했으니까 잠시 뒤에 한번 기다려 보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CIS라는 종목을 제가 전고체 배터리로서 말씀드렸었는데 자 어제까지도 급등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지금 이 배터리 관련주가 많이 올라가면서 그 다음 타자를 이어가고 있는 게 바로 전고체 배터리입니다. 그래서 이 CIS 같은 경우는 그 실제로 대구에서 이제 신규 공장을 부지를 확보해서 이 고체 전해질 생산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제가 이 그 CIS를 여기서 말씀드렸었는데 한 2주 정도 어떤 그 기간 조정을 좀 받고 나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중이죠. 벌써 오늘 22,000원까지 또 올라갔었는데 지금 뭐 이 전고체 배터리가 또 시장을 주도하고 있으니 계속해서 관심 있게 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고 하나 더 보시면 동아기업도 제가 딱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자 동아기업 역시나 2차 전지 종목들 어떤 분들은 많이 올랐다 보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지만은 어제도 급등이 나왔고 오늘까지도 93,900원까지 올라가면서 계속 올라가는 중입니다. 결국에는 전액 기업도 2분기까지는 이 원료가 올라가는 그러니까 2차 전지 소재의 원료가 값이 올라가는 거를 제품값에다가 반영을 시키지 못하니까는 다른 2차 전지 수치가 다 급등했는데 지금 전액만 못 갔었거든요. 근데 3분기부터는 그걸 반영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런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한 번 조정받은 다음에 계속 급등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동아기업은 제가 볼 때는 아직도 갈 자리가 좀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목표가 95,000원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볼 땐 다음 주에 충분히 돌파할 거로 보여지기 때문에 동아기업도 계속해서 관심 있게 보시고 저는 시장이 오늘 저점에서 좀 매수계를 보고 있기 때문에요. 또 재료가 나올 종목 하나, 2개 좀 이따 바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만 하시면 안 되죠. 네, 2개. 두 종목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장에서 이슈가 될 만한 종목이라고 하고 저는 이 첫 번째 종목의 이 키워드에 한번 집중해 보고 싶어서 네. 첫 번째 종목의 이벤트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치킨 받아가실 수 있는 기회니까요. 집중해 주시고요. 힌트 들으시면서 어떤 종목인지 유추해 주세요. 그럼 현덕이 덕분에 키워드 만나보시죠. 네, 요거는 힌트만 들으면 아마 알만한 분들은 몇 종목 추려낼 거예요. 저는 현덕이 덕분에서 골랐던 공부했던 가장 기억에 남는 테마가 앞서 이야기했던 메타버스 그리고 CBDC 두 가지거든요. 네, 이 CBDC가 곧 발표한다. 뭘 발표하냐? 네. 파월 의장이 발표할 겁니다. 뭘요? 이 CBDC에 대해서 이제 미국이 네. 지금까지 이해하면 괜찮을까라고 이제 어떤 그 조사를 하고 있어요. 원래는 지금 중국이 일본으로 하고 있죠. 그러니까는 미국이 뒤쳐져 있는 건데 만약에 CBDC를 중국이 해버리면은 지금 기축통화는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기축통화가 달러이기 때문에 미국이 디폴트를 선언한다 해도 겁낼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축통화의 어떤 지위를 중국이 가져가게 된다면은 미국으로서는 진짜 어떤 경제적인 지위를 놓치는 거기 때문에 심각한 일인데 이 CBDC를 그래서 조사한 거예요. 그거를 곧 발표한다고 파월 의장이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잠깐 보도록 할게요. 우리 CBDC 관련주가 조정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좀 사기 좋은 그런 가격대에 있고 바로 어제 이 파월 의장이 나오시죠. 디지털 달러 보고서가 곧 공개한다. 급하지 않다. 말로는 이러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중국이 지금 거의 다 해놨으니까 미국 이제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급하지 않다. 하지만 그 보고서를 곧 공개하겠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 국제결제은행에 따르면
전 세계 중앙은행의 87%가 CBDC를 연구하고 준비하고 개발하고 있어서 실제로 어떤 그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도 거기에 좀 참여가 된 거고, 스웨덴 중앙은행 같은 경우는 2017년도부터 이 크로나를 개발해서 내년부터 도입할 그 계획이고요. 유럽 중앙은행도 유로존, 유로국 19개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CBDC를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도 아마도 뭐 사용하게 될 거로 보여지고, 바로 중국이 2019년 12월 달에 공식적으로 발행을 예고했고, 아마도 이제 내년 동계올림픽 때부터 쓸 거로 지금 시장에서 예상을 하고 있는 건데, 그렇게 되면은 어떤 그 메이저 국가 중에서는 CBDC를 가장 먼저 쓰는 게 중국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기축통화지를 만약에 중국이 가져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미국이 서두르는 것이고, 이런 내용을 곧 발표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만약에 제가 볼 때는 거의 99% 미국도 이제 CBDC를 발행해야 되는 그쪽으로 갈 거로 보여집니다. 근데 아직까지 발표가 안 된 거기 때문에 주가는 바닥에 있거든요. 지금 매수해 놓는다면 제가 볼 때는 뭐 넉넉 잡아 뭐 2, 3주 안에는 급등하지 않을까, 그런 관점에서 종목을 소개를 시켜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확실히 CBDC를 포함해서 지금 이 가상화폐에 한번 열풍이 불었던 걸 보였기 때문에 네. 이걸 가만히 두고서는 우리가 이쪽에 뺏기면 안 되겠다라고 그렇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무언가 중앙은행 아예 통제하에 가능한 무언가를 만드는 거죠. 그런 것도 있죠. 그러니까는 가상화폐하고 좀 헷갈리는 분들이 계신데, 네. 가상화폐는 사실 그 블록체인 기술만 갖고 있으면 누구나 만들 수 있는 거라서 발행 주체가 진짜 누구나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주체가 없는 건데, CBDC는 각국의 중앙은행, 우리나라 중앙은행. 같은 경우는 한국은행에 발행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주체가 있는 거라서 안전한 통화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관련주로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되는지, 그리고 왜 오늘 공개해 주셨는지 저는 또 궁금하거든요. 차트 보시면 아실 거예요. 알겠어요. 바로 공개해 볼게요. 네. CBDC 하면 가장 빨리 움직이는 게 로지시스라는 종목입니다. 좀 이따 차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왜 가장 먼저 움직이냐? 네. 이 디지털 화폐의 최대 수혜주인데, 이 벤사의 현금 자동 입출기를 대행 관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행 가면은 365 코너 있죠? 거기에 이제 현금 자동 출입금기, 입출금기 대행 관리 수업을 하는 게 바로 이 로지스타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전산 장비 유지 보수 요약 및 판매를 하고 있는 건데요. 자, 핵심이 뭐냐면 전산 장비 유지 보수가 이제 어떤 그 우리가 그 쓰는 뭐 벤 그 기기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주로 금융권 및 공공기관 상대로 사업을 한다. 그러니까 이 전산 장비 유지 보수라든가 용역 판매를 금융권에 있는 것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CBDC가 발행된다면은 한국은행에서 주체가 되는 거지만은 그 유통하고 발행하는 것은 이제 우리 은행이 되는, 금융권이 되는 거거든요. 그 금융권의 어떤 전산 장비 유지 보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디지털 화폐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한다면은 로지시스가 가장 수혜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주가 움직임도 CBDC 발행 이야기 나오면은 제일 먼저 올라가고 제일 많이 올라가는 게 또 로지시스였어요. 그런 관점에서 로지시스를 우리가 지금은 좀 관심을 가져야겠다라고 좀 말씀드려보겠고,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시면 충분히 바닥에 와 있습니다. 지금 조금 올라가고 있습니다만은 충분한 바닥을 형성한 상황에서 우리가 사실 최근에 보시면 2차전지라든가 뭐 많은 종목들이 많이 올라가 있는데, CBDC에 대해서 이제 그 최근에 보면 어떤 뉴스라든가 이슈 이런 게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는 많이 빠져서 거의 뭐 바닥에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파월 의장이 곧 미국에서 CBDC 조사한 것에 대해서 곧 발표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곧이라는 게 뭐 내일이 될지 다음 주가 될지 아니면 한 달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곧 발표한다고 했기 때문에 조만간 이 CBDC 관련주들이 좀 힘을 받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로지시스는요 목표가 9,000원, 손절가 7,200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트 보니까 차트 지금 오를 것 같네요라고 말씀해주신 분도 있는데요. 네. 오늘 최현덕 매니저님이 CBDC 안에서 또 이 로지시스를 이야기해주신 이유는 바로 이 매수 타점에 있다. 네, 차트도 너무나 낮고, 근데 어쨌든 파월 의장이면은 네. 정말 영향력이 꽤 크잖아요. 공신력 있죠. 네, 그분이 곧 발표한다고 했으니까 뭐 곧이라고 해놓고 뭐 1년 뒤에 발표하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에이, 그런 관점에서 네. 조만간 좀 나을 것 같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목표 주가 9,000원, 손절가 7,200원 제시해 드렸고요. 오늘의 당첨자도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보로님이 당첨되셨나요? 네. 소보로 아세요? 아유, 뭐 맛있죠, 소보로빵. 아시는군요. 네, 소보로빵. 그래서 오늘 저희가 골라봤고요. 저희 증시 오늘간의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시면 비밀번호 1 4개 치시고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제안이 왔어요.
연휴 있는데 네. 연휴 때 좀 더 푹 쉴 수 있게 즐길 수 있게 치킨 이벤트 2번 열어주는 거 어떠신가요? 라고 네. 해서 저희 제작진이 접수했습니다. 한 번 네. 더 열어볼게요. 현덕이 네. 덕분에 우리 현덕님의 의견은 없는 제 의견만 담은 두 번째 키워드 열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요. 다시 시작하는 경영. 네. 사실 어제 윗골이 달고 거의 시가 대비 음봉으로 쫙 떨어져서 경협주 이제는 시시한가라고 생각했는데요. 저는 경협주로 최근에 수익 많이 났어요. 오. 근데 제가 어제 또 이제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네. 또 살 때가 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또 그런 때가 오고 있습니다. 왜냐면 일단 경협에 대해서는 뉴스로 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내용 정리를 한번 뉴스를 좀 잠깐 좀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연락선 복원을 예고를 했습니다. 이번에 이제 이번 주에 북한에서 최고인민회의가 있었는데 그 최고인민회의에서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뭐 담화를 통해서 10월 달에 10월 초중순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요. 10월 달에 통신선 복원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떻게 시작된 건가? 그 내용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내용 정리된 걸 좀 보시면은 이 경협주가 주목받기 시작했던 게 김여정이 담화를 통해서 정상회담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이제 뭔가 풀리나 보다라고 보면서 경협주가 움직이기 시작했었죠. 일단은 김여정 같은 경우는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진짜 막말을 하는 정말 우리나라의 대통령한테도 막말하는 그런 이미지였는데 이런 사람이 정상회담까지 그 언급을 했기 때문에 뭔가 이제 좀 대화의 어떤 분위기 그런 게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이거의 시발점은 통신선 복원으로 좀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통신선 복원이 언제 되냐라고 봤었는데 이거를 김정은 위원장이 10월 달 할 것이다라고 좀 밝혀놨고 그런 부분에서 좀 김여정도 오늘 아침에 나온 뉴스인데 국무위원으로 승진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2인자로 이상을 확보해서 이 김여정의 어떤 그 정상회담 가능성이 좀 더 먹히는 상황인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사실 그러고 나서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고 어제도 아침에 발사를 했죠. 자, 북한이 미사일을 이렇게 발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조건 없이 만나자 이렇게 이제 굉장히 좀 온화한 제재를 취하고 있고 원래 어젯밤에 이제 그 유엔 안보리 소집을 했는데 중국하고 러시아가 연기하자고 하면서 다시 이제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늘 밤에 열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유엔 안보리를 통해서 뭔가 좀 이야기 나오겠지만은 지금 일각에서 보는 그 시각은 유엔 안보리에서 어떤 그 대화 가능성 이런 것도 좀 이야기가 나올 거로 보여집니다. 그런 관점에서 주말 동안 사실 경협에 대한 어떤 새로운 소식이 나올지도 모르겠고 뭐 통신선 복원이 내일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통신선 복원만 된다면은 그건 시작으로 보면 되는 거기 때문에 경협주는 한 번 더 갈 것이다. 그래서 통신선 복원되면은 주가가 재료가 나온 거기 때문에 급등이 나오겠죠. 팔아야겠죠. 그래서 통신선 복원되기 전에 제가 볼 때 오늘까지는 좀 사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경협주 하나를 매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회가 또 왔다, 매수 기회가 왔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네. 어떤 종목인지 공개 앞서서 사실 이런 경협주들의 경우에는 우리가 공부하고 매수하기보다는 이슈 때문에 움직이잖아요. 네. 호재가 나올 수도 있지만 악재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손절가 꼭 정확하게 명확하게 그렇죠. 이야기해 주세요. 어떤 종목인가요? 네, 오늘 저는 선도전기라는 종목을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근데 왜요? 네. 신원이 대장 아니에요? 신원 대장이었는데 네. 이게 좀 앞서 이제 그 경협주라는 것이 펀더멘탈하고 상관이 없기 때문에 사실 경협주를 가지고 이거는 뭐니까는 대장이야. 이거는 제가 볼 때 맞지가 않아요. 결국은 이제 뭐 개성공단 관련주가 있고 또 어떤 금강산 관광 관련주가 있고 뭐 철도 관련주가 있고 또 어떤 그 대북 지원 관련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실제로 뭐 가능한 거는 그나마 관광 쪽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최근에 아나틸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이 테마는 경협 테마 같은 경우는 어쨌든 그 테마 안에서 실적이 나올 수 있는 내용들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뭐 어떤 내용보다는 시장에서 움직이는 그 수급 갖고 대장주를 판단하는 게 맞다. 지금까지 신원이 대장주였고 저는 신원 같은 경우도 실제로 이 VIP 같은 경우는 50% 이상 수익 나고 나왔습니다. 어제도 뭐 공개를 했었죠. 자, 근데 지금부터는 어떻게 보면 이 전기 관련주들이 최근에 이제 좀 그 전력난도 있고 그런 관점에서 전기 관련주가 또 수급 들어가고 있고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중국 전력난 영향도 좀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기 관련주가 스마트 그리드하고도 좀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갈 수 있는 거고요. 또 전기 관련주는 대북 송전 수혜주로 유명했었는데 전력난이라는 것이 지금 중국뿐만이 아니라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 북한까지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또 선도 전기를 보는 거고 그 외에도 국제가제를 통해서 친환경 전력기기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스위치라고 하는데
스위치 기어는 전력을 공급하거나 차단하는 역할을 하는 건데요. 이게 지금까지 쓰는 가스가 이산화탄소를 유발했는데 그 어떤 친환경 스위치를 개발해서 이 국책까지를 지금 이제 연구 수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친환경 관련주기도 하고 전력난 관련주기도 하고 또 대북 송전 관련주로서 선도전기가 어쨌든 오늘도 보시면 대북 관련주 중에서 가장 먼저 올라가고 있는 선도전기예요. 그 다음엔 제가 볼 때는 뭐 개성공단 관련주에서 인디에프라든가 아니면 뭐 JST나 이런 것들을 좀 보고 있는 건데 일단은 지금은 선도전기다 이렇게 말씀 좀 드려보면서 차트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시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제가 이제 이 원고를 보낼 때는 많이 안 올라 있었는데 계속 좀 상승 흐름 탔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좀 그 높은 가격에 말씀드리겠고요. 다만 이 경협주 같은 경우는 실제로 진짜 말 그대로 갑자기 또 북한이 말 바뀌면 다 급락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손절가만큼은 꼭 잘 지키시고 워낙에 좀 모아니면 도의 성격이기 때문에 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큰 돈을 투자한다기보다는 좀 빠져도 뭐 괜찮을 정도의 좀 작은 돈만 들어가는 게 좀 더 심리적으로 괜찮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일단은 좀 목표가를 7,000원까지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네. 손절가는 요 밑에 부분 4,400원으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매수가를 어떻게 해드려야 될까요? 일단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시점이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네. 그때 지금 사지 않았다면? 예, 지금 막 따라 들어간다기보다는 네. 좀 빠질 때 한 5,250원 아래 부근에서 좀 분할 매수로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려볼게요. 네, 저희도 이렇게 과열된 종목의 경우에는 순식간에 주가가 바뀌어서 그렇죠. 정확하게 가격을 제시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또 방송하는 도중에만 저희가 리뷰를 해드리기 때문에 그런 점도 여러분들이 한번 잘 참고해서 이 가격 가이드라인도 참고해서 여러분들의 투자 판단에 적용해 보시기 바랄게요. 네. 네, 그리고 최한동 회장님 이번 주 힘들었는데 혹시 무료 방송 준비되어 네. 있을까요? 좀 시장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좀 많이들 힘들어하실 것 같은데 이 안에 해답이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다음 주 월요일까지 이제 그 시장인데 네. 이때 우리가 뭐를 봐야 되는지 그리고 다음 주에는 뭐를 준비를 해야 되는지 말씀 드려볼 거니까 4시 반부터 시작하는 무료 방송 MBN월드 홈페이지로 오시거나 유튜브에서 최현덕으로 검색하시면 바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제가 또 이렇게 마무리하려고 했더니 안에서 당첨자 이야기해야 된다고 다급히 예. 이야기해 주셨어요. 네. 저희가 까먹을 뻔했네요. 그럼 두 번째 종목을 맞춰주신 정답자는요. 네, 응응님. 땡땡땡. 이응이응.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이응님께서 당첨되셨습니다. 현덕이 덕분에 두 가지 종목 오늘 맞춰주신 두 분 증시 오늘간의 오픈 채팅방에 들어와 주시기 바라겠고요. 비밀번호는 1내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할 수 있는 방송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